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우리 코스닥의 3대장인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봤을 때 우리 제약바이오만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전에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 실적이 예상치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히려 영업 실적치를 만족을 못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주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대부분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이 CES 2025의 영향력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도 있지만서도 새롭게 집중이 되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오늘은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제약바이오에 있어서도 많은 종목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중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하나 있었죠. 유한양행이 아주 의미 있는 호재를 보여주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 이후에 제약바이오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실지 한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자가 200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잠깐으로 눌러주실 수 있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제가 항상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자료 취합하고 정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데 그러면서도 이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조회수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장중에 최대 15%대까지의 상승을 보였다가 10%대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3만 3,700원에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거래대금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의 거래대금을 보여줬습니다. 8천억 원에 가까운 거래대금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럼 아침에 그 재료가 어떤 재료가 나왔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판서를 하면서 쉽게 한번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 유한양행의 랭라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리브리반트라고 하는 약품과 병용에서 투여하는 그러한 임상 데이터가 나왔는데 자, 우리 랭라자와 리브리반트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병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면 폐암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폐암의 80% 정도가 대부분 비소세포 폐암이기 때문에 그냥 폐암을 타겟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타겟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아침에 나왔던 재료가 이 MOS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임상 데이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 M은 중앙값이고 이 O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약을 투여받았을 때 환자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표준 치료제는 우리의 경쟁업체인 타그리소가 있는데 이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이 전체 생존 기간이 37.3개월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랭라자 같은 경우가 50개월 정도의 전체 생존 기간을 보여주면서 경쟁 약품보다 약 1년 이상 살 수 있는 그러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 존슨앤존슨이 해당 임상 데이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소와 단독 비교했을 때에도 전체 생존기간 데이터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국적 제약사들이 임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다가 가장 극찬인데요. 이 얘기는 곧 상업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랭라자가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이후로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비쳤는데요.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유한양행이 이 10%대의 상승을 보여주는 동안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9%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을 하고 있고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도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하고 있는데 얘가 잘 되니까 얘는 그만큼 시장을 뺏기겠네 하고 얘는 경쟁력을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왔는데요. 이거 여러분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우리 표준 약물인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이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을 34%에서 42%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랭라자와 리브리반트를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OS 임상 데이터가 타그리소 대비 1년 이상, 어쨌든 환자들이 좀 더 많은 부작용을 겪긴 하지만 그래도 1년 더 살 수 있는 그런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렇다라고 하면 표준 치료제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예로 의사들이 더 많이 처방을 하고 선택을 하겠지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 건데요. 물론 부작용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사실은 랭라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근데 그에 대비해서 보로노이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이 VRN07과 VRN1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내용 보시면 지금 VRN07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이 파이프라인을 오릭이라는 해외 빅파마 기업에게 이미 판 물질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19%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 VRN1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얘네가 안 팔고 보로노이가 직접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인데 아직까지 확인된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랭라자가 잘 돼서 보로노이가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모든 시장을 뺏겼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점이 뇌로 전이가 많이 된다라는 건데요. 뇌 전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폐에서는 이 약물이 듣는데 뇌에서는 그 약물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아시다시피 뇌에는 BBB라고 해서 뇌의 혈관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약물이 투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로노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비소세포 폐암 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처음에 집중을 받았었는데요. 다음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VRN11의 뇌혈관 장벽 투과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현재 표준 치료제인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실험 대상은 G입니다. G 같은 경우에 30% 가까운 투과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VRN07 같은 경우에는 77%, VRN1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0% 이상 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전이까지 뇌전이나 연수막 전이 환자까지 포함을 하며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하지만 다른 약물, 다른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또 앞의 내용을 이어서 보시면 보통 랭라자와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타켓이 3세대 폐암으로 비소세포 폐암 자체가 타겟인데 이 VRN1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세대 폐암이 타겟입니다. 이 4세대 폐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이 3세대 폐암 치료를 받다 보면 이 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해당 약물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C797S 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변이가 일어나는 환자를 타겟할 수 있는 약이 VRN1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로노이가 같은 비소세포 폐암을 타겟하고 있는 약을 만들고 있지만 정확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전을 타겟하고 있고 어떠한 환자를 타겟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타그리소나 랭라자를 맞는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그 이후에 얘네가 듣지 않을 때 그때 투여하기 위해서 이 VRN11을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른 시장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오늘 유한양행이 10%대의 상승을 보여준과 함께 보로노이는 9%대의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유한양행을 투자함에 있어서 폐암 시장의 크기를 분명히 알고 있고 보로노이도 굉장히 좋은 약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오히려 오늘의 이 하락은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는 걸로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유한양행 주주분들 사실 우리 FDA 승인 이후에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죠. EMA까지 승인이 되면서 우리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좀 더 넓은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실제 실적이 찍히는 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는데 CES 2025 때문에 많은 기술주들과 반도체주들로 시선이 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주만 된다 하더라도 JP모건 헬스케어의 시작과 함께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다시 관심이 몰릴 텐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제약바이오도 다시 뭐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그러한 플랫폼 기업들 또 얼마 전에도 글로벌 임상약품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탑10
뽑았는데 그 안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자가면역 치료제 2개가 모두 이 탑10 안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실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 또한 CDMO 기업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ST팜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작년에 생물보안법이 연내에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트럼프가 실제 1월 20일에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 더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도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재연장을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우시엠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 같은 중국 기업과 새로운 재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국내 기업들이 많이 받게 되는 것들이 팩트고, 실제 SK바이오팜처럼 이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흑자 전환을 성공하고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신약 개발을 성공한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1월부터 시작해서 제약바이오에 다시 집중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취임 전에 다시 로봇, AI, 양자 컴퓨터,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우리 제약바이오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장 눌렸던 거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 비중 추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지금 연초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앞으로 잘 가지고 가시면서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게 이럴 때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종목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투자에 대한 자신감 갖고서 이럴 때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포트 수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욱이었습니다.